19일 오늘 선물옵션 꿈속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5년도 4월 15일 날 아침에 제가 꿈속에서 꿈을 꾸고 예언했던 내용입니다. 홍준표 대권 출마가 실패하는 이유, 이번 보수의 시대 정신은 중국과의 체제전쟁이다. 조선의 동족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 썸네일에 보시면, 자, 그는 왜 내 꿈에 나왔을까? 2주일 동안 정치 입수에 걸려 아무 일도 이루지 못할 것이다 라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제 홍준표 대표가 제가 예언했던 것대로 이번에 그 보수 누굽니까? 보수 1위는 누구였었냐면, 제가 분명히 여기서 말씀드려야죠. 자, 2주일 동안 정치 입시에 걸려서 아무 일도 이루지 못할 것이다. 이제 홍준표 대표가 국민의힘의 대권 후보로 강력하게 지금 부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중요한 거는 바로 이겁니다. 이거를 못 잡으면 이번에 보수 시대의 정신의 중국과의 체제전쟁, 이거를 이기지 못하면,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바로 이겁니다. 홍준표 대표는요, 이 정치인들은 다 마찬가지겠지만, 나경원이나, 뭐 윤상현이나, 아니면 홍준표나, 그리고 김문수나, 이 국민의힘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누차 말씀드렸죠. 이 국민의힘은 오리지널 보수가 아니다 라고 제가 지난 10년 동안 입이 닳도록 말씀드렸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리지널 보수가 아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할까요? 제가 그 전에 입이 닳도록 말씀드렸지만, 김영삼 대통령이 3당 합당하면서 보수로 들어온 그 날서부터 보수는 무너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난 30년 동안, 30년 가까이 세월이 지나가면서 이 보수가 물타기가 들어가기 시작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지금 국민의힘은 보수가 아니다 라고 제가 입이 닳도록 이야기했던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자, 이 보수 쪽에 지금 국민의힘 대다수의, 저는 한 80% 가까이는 오리지널 보수가 아니다, 우익이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난 10년 가까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홍준표 대표가 정치 입스에 걸려 아무 일도 못하게 되면 이 중국과의 체제전쟁을 써야 되는데, 이거를 못 쓰면 힘들게 될 것이다 라는 게 제 꿈속 이야기입니다. 자, 정치 입시에 걸렸다. 바로 중국과의 이 체제전쟁이 나와야 되는데, 홍준표 대표 또한 그동안에 중국과의 긴밀한 협력관계, 이걸 운동을 해왔고 이 일을 해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에 정치 입시에 걸려가지고 이거를 타파하느냐 못하느냐, 여기에서 운명이 갈라지게 될 것이다 라는 걸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거를 딛고 넘어가야 됩니다. 본인이 여태까지 정치 생활하면서 정치 활동을 수십 년 동안 하면서 중국과의 체제전쟁에 나섰던 장본인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중국을 이게 이제 흔한 말로 미국은 안보체제, 그리고 중국은 경제체제, 이거 잘못됐다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저는 객관적으로 대한민국의 이게 운명이었기 때문에 그게 100% 잘못됐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어차피 수출로 벌어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제 홍준표 대표도 마찬가지죠. 중국이라는 나라 지리적으로 제일 가깝잖아요. 그리고 경제 대국으로 이미 발돋움한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이걸 절대 무시를 못하는데,
그런 뭐 경제 관념이라고 뭐 생각을 할까요? 아니면 뭐 정치 관념이라고 생각을 할까요? 자, 그러면 여태까지 그런 일을 해왔고, 그렇게 중국하고 뭐 속된 얘기로 뒷돈 받아 먹고 앉아가지고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면, 과감하게 그동안에 본인이 중국과의 이 정치 그 공학 개념을 만약에 뒷돈 받고 해먹지 않은 이상, 마지막에 경제적으로 이걸 얘기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무튼 그냥 요 정도만 이야기하면 웬만한 사람들은 무슨 뜻인지 알아들을 것이다. 자, 정치인이 중국하고 앉아가지고 뒷돈 받아먹고 앉아가지고 수십 년 동안 중국인의 그 세력을 등에 입고 돈을 등에 업고 앉아가지고 이중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다면 이제는 자신 있게 그 이야기도 중국과의 이 경제, 대한민국의 수출의 60%가 넘는 이 수출액이 중국하고 이루어지는데 이거 무시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어느 누구도 토를 달 수 없을 겁니다. 단지 검은 뭐 이 뒷거래 뭐 이런 것만 없었다면 얼마든지 홍준표 대표가 이번에도 중국과의 경제협력, 이거는 정치인이 당연하게 추진해야 될 역할이고 이거를 무시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겠나.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홍준표 대표가 이 정치 입시에 걸리게 되는 시점이 바로 이겁니다. 바로 이거예요. 자, 이번에 이 보수 시대에 보수 대통령이 국민이 원하는, 20대가 원하는, 10대가 20대가 원하는, 어게인이 원하는 이 어게인의 정신은 이 체제전쟁입니다. 자, 여기 경제전쟁이 들어가서 중국이라는 나라가 대한민국에 얼마나 수출에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자,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여태까지 중국에 대해서 중국과의 경제협력 관계를 수십 년 동안에 내가 피력을 해왔고, 그 활동을 해왔고, 그 활동을 해왔던 그 이력이 나는 그게 전혀 잘못된 건 아니다 라고 자신있게 이야기하면서, 그렇지만 이게 자유하고 민주주의, 자, 이거를 갖다가 부정을 하고, 그리고서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홍준표 대표가 마지막에 2주일 동안의 정치 입시에 걸려서 아무 일도 못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제가 분명히 꿈속 이야기에서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홍준표 대표가 제 여기 꿈속 이야기에 보면은요, 자, 여기 보시면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고 난 다음에, 자, 3일장도 채 지나지도 않고 어제 탄핵당했는데 하룻밤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초상집 빈소 차리고 손님 맞이하고 있는 중에 자식들이 앉아가지고 재산 싸움하고 앉았다 그러면서 앉아가지고 김문수 이 사람 이거 대권 후보로서는 내가 보기에는 그릇이 아니다, 잘못된 판단을 하고 앉았다 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대권 선언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나간 자리가 어디입니까? 누구, 민주화 운동하면서 죽은 그 열사, 우선순위가 틀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선순위가. 왜 그러냐면요, 이번에 이 보수정권 국민의힘에 바라는 이 젊은 세대들의 이 시대 정신은 체제전쟁이거든요. 근데 전태열 자, 전태열
자, 김문수, 전태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권 출심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전태일 기념관에 방문한 거거든요. 자,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정말로 대통령이 되려고 욕심을 내서 만약에 여기에 갔다라고 하면 이거는 보수 쪽에서 표를 못 받습니다. 그래서 대권 후보에서 멀어지게 될 것이다. 이건 잘못된 행보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그나마 김문수 장관한테 믿고 싶은 건 애초 처음서부터 뭐라고 그랬냐면 대권 출마하기 전에 나는 욕심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욕심 없습니다. 자, 그 얘기는 뭡니까? 대통령에 당선되는데 나는 개인적인 욕심을 부리고 싶지 않겠다 라고 분명히 먼저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게 정말로 진심이었는지 진정성이 있는 이야기인지는 그거는 뭐 개인 마음속에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확인할 수 없는 거지만 분명히 대통령 출마를 막 그냥 그때 당시만 해도 대권 후보 1위였었거든요. 국민 후보의 1위였었어요. 그걸 본인도 알았을 거라고 알았는데 이 사람이 취한 행동은 뭐냐면 나는 욕심 없다. 그러면서 모르겠어요. 판단이 잘못된 건지 아니면은 전략적으로 정말로 이번에 내가 그냥 총알바지가 돼서 외연 확장을 위해서 나는 그냥 이 민주화 쪽 이쪽 사람들 이 중간 사람들을 잡겠다. 그리고서 일부러 전태일 기념관에 갔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그동안의 행보를 보면 나는 욕심 없다. 그리고서 지금 이도 지금 홍준표 대표한테 지금 밀린 거거든요. 이게 본인이 나는 그냥 대권에 욕심 없고 그냥 이번에 정권을 잡기 위해서 나는 희생양이 되겠다. 그렇게 전략적으로 의도하고 한 행동이 아닌 다음에는 나는 만약에 그런 생각을 갖고 했던 거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본인 생각이 이래서 이렇게 됐다 그러면은 이분은 잘못된 판단이다 라는 걸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에 홍준표 대표 한번 볼까요? 홍준표 이재명 발언 이전에 무슨 이야기를 했냐. 자, 한덕수 지지율 7%, 그 다음에 이재명 38%. 자, 그러면서 여기 보시면 자, 홍준표 대표가 지금 국민의힘의 1등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1등으로. 자, 나타나게 됐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여기 보시면 이재명 38%. 자, 그러면서 이재명 발언에 뭐라고 이야기 나옵니까? 여기에 이재명 이야기를 과감없이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방송 한번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시죠. 내용이 좀 깁니다. 보도가 많았어서 파와의 어떤 갈등 부분이 기사로 많이 보도가 됐는데요. 뭐 후보님께서 결국엔 좀 일방적으로 나가신 부분에 대한 보도가 많았어서 혹시 조금 입장을 좀 내주실 수 없는지. 자, 오마이뉴스가 명태균이 이 게이트에 당신도 연루가 되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물어보려고 하는 도중에 미리 치고 들어온 겁니다. 홍준표 시장이. 예, 뭐 혹시 사과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여쭙습니다. 기자분들이 묻는 자유가 있죠. 질문의 자유가. 질문 당하는 사람은 질문을 거부하는 자유도 있습니다. 그래야 공평하죠. 나는 아마 자, 얼마나 느물느물합니까? 느물느물하면서 앉아가지고 칠 거 치고 받을 거 받잖아요. 자, 이게 홍준표 대표의 힘입니다. 나는 이 홍준표 대표를 이미 오래전에, 그러니까 벌써 한 20년 전쯤 됐겠네요. 박근혜 대통령하고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하고 그때 당시에 대선 후보 경선을 인천 실내체육관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대한민국의 그
KBS, MBC, SBS밖에 없었던 그 방송국 시절에 제가 개인적으로 방송국을 운영을 하면서 이때 당시에 홍준표 대표를 실내체육관에서 촬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홍준표 대표를 보고 야, 저 사람 정말 괴짜다, 거물이다, 이런 거를 제가 느꼈거든요. 진정성이에요. 그냥 있는 거 그대로 그냥 까발리는 성격이거든요. 그때 제가 저 사람 나중에 큰일 한번 할 사람이다 라는 거를 제가 그때 당시에 30대 후반 때 느꼈으니까 벌써 뭐 한 20 몇 년 전 이야기네요. 자, 그때 이 사람 천성이 이렇고 태생이 이런데 이게 홍준표 대표의 강력한 힘이거든요. 자, 이 힘이 발휘가 돼야, 그러면 제가 앞서 이야기했죠. 마지막에 정치적 입시에 걸리면 아무 일도 못한다. 이거 딛고 이겨나가야 대통령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뉴스타파에서 무엇을 질문하려고 했을까요? 명태경이 하려고 안 했을까요? 지금 기자 여러분, 오마이뉴스에서 명태경이 질문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질문해 보세요. 그러면 허락하신 김에 하겠습니다. 네? 결국엔 지금 최근에 나오는 보도들은 자, 무슨 얘기가 나올지 모르고 오마이뉴스가 앉아가지고 그 말을 받아가지고 지금 질문을 한 겁니다. 후보님께서는 대납 아니고 본납이라고 규정하긴 하셨지만 카카오톡이나 이런 정황 등을 보면 간접적으로 만나거나 그런 정황 같은 게 있거든요. 여론조사를 직접 보고받으신 정황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후보님의 입장과 조금 배치되는 물증으로 좀 보이는데 이 부분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한테 적대적인 언론들은 사실상 이재명 후보한테 가서 이것부터 물어야 돼요. 당신은 현수 거기를 왜 찢으려고 했냐? 그거 물어봐야지. 그게 대통령 될 사람의 할 짓입니까? 할 말입니까? 두 번째, 여배우 농락하고 무상연애는 왜 했나? 그런 거 물어봐야죠. 대통령 될 사람인데. 또 세 번째, 가짜 검사 사칭하더니 요즘은 왜 대통령 사칭하고 다니냐? 그런 거 물어봐야죠. 네 번째, 전과사범 중범죄 기소돼가지고 범죄자가 대선 출마하면 되냐? 그런 거 물어봐야죠. 그런데 오히려 그런 거는 일체 함구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는 명태경이나 자꾸 그런 식으로 시비를 거니까 내가 기가 막힌다 이 말이야. 저쪽 후보가 김부겸이나 김동연이나 그래 나와서 그런 주장을 하면 내가 납득이 가겠어요. 이게 도덕성 검증이다. 그런데 방금 내 이야기한 그것만 하더라도 이 대통령 감입니까? 이런 짓을 하는 사람이 그런 걸 갖다가 정론지가 오마이뉴스 아닙니까? 오마이뉴스가 좌우가고 정론지라면 가서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돼서 되겠나? 그렇게 물어보는 게 그게 순서 아니겠어요? 거기 가서는 한마디도 안 하고. 그러니까 내가 참 좀 짜증나고 화가 나는 게 내가 공직을 43년을 했습니다. 나는 그런 사기꾼하고 어울리지 않습니다. 내가 정치를 30년 하면서 내 밑에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밑에 사람들이 사기꾼하고 어울리는 사람 없겠습니까? 정치를 하다 보면 사기꾼도 있고 도둑놈도 있고 강도도 있고 다 어울릴 수가 있어요. 근데 자기들끼리 어울려서 한 거를 왜 나한테 자꾸 덮으시오냐 이 말이에요. 그것도 허위사실을 기초로 기사를 쓰고 지금 안 그렇습니까? 내가 기자고소도 몇 사람 했어요. 안 할 수가 없는 게 허위사실을 기초로 기사를 써놔놓고 나를 파렴치범으로 mon다 이 말이에요. 홍준표가 43년 공직생활하면서 내 여성 스캔들이 있습니까? 뇌물 스캔들이 있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내가 이야기한 그 네 가지, 이재명 후보에 대한 네 가지, 그걸 거기 가서 물어보라 이거예요. 그거 가서 물어보고 와서 나한테 그런 질문을 하면 내 밉지가 않지. 근데 거기 가서는 아무 소리도 못해. 입만 딱 닫고. 얼마 전에 그 이야기도 하더라고. 트럼프하고 자신하고 닮았다. 왜 닮은 게 내 두 개가 있다. 그래 닮은 거 같다. 둘 다 범죄자 출신이라는 거. 둘 다 또 여자 건드리고 한 사람은 돈이라도 줬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데리고 대통령 하겠다고 설치는 나라가 돼버렸다고. 나는 그게 국민들은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지만 내 기준으로는 그런 건 사람은 용납을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오마이뉴스 와서 몇 년 전에, 10여 년 전에는 전국 좌파 농객 100명하고 1대 100으로 4시간 토론도 했어요. 나는 그게, 나 오마이뉴스는 좌파 매체지만 나한테는 그리 적대적이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러면서 앉아가지고 미안해 내가 역공으로 쳐서 오마이뉴스 미안하다 이러고서 앉아가지고 지금 이제 또 살짝 떡도 주고 이럽니다. 이게 이제 홍준표 대표의 장기예요. 장기인데 앞서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유튜브에 보면 이 국민의힘 힘의 뭐 중국 뭐 대변인 의원들 뭐 이래 가지고 보면 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기 뭐 한동훈이 그다음에 여기 유승민이 그다음에 나경원이 그다음에 윤상현이 뭐 등등등등등 다 이게 국민의힘의 대부분 여기 저 김문수도 마찬가지고 뭐 거의 모든 국회의원들이 전부 다 중국하고 다 관계가 되어 있고 그동안에 그 국회의원이 지나온 삶 그다음에 역정 그러니까 여경이라 여정 살아온 그 뒤에 발자취를 보면 다 중국하고 관련이 돼 있다라고 이야기해서 지금 이제 또 보수 쪽에서도 그런 것 같고 지금 문제가 삼는 경우는 많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속된 얘기로 그냥 닦아놓고 얘기해서 중국한테 뒷돈 받아먹지 않는 한 그런 거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왜 그러냐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앞서 누차 이야기했듯이 자 미국하고는 안 보고 중국하고는 경제다. 이거를 절대 이거를 무시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대신 체제 전쟁하는데 앉아가지고 조직적으로 뭐 계획적으로 수십 년 동안 앉아가지고 대한민국에서 국회의원 하면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체제 전쟁에 흔들리기까지 조직적으로 관여를 했다.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큰 문제죠. 그렇지만 경제하고 이거를 절대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이 정치인이 앉아가지고 미국하고는 동맹관계이기 때문에 뭐 중국하고는 완전하게 인연 끊어야 된다. 뭐 경제 협력도 하지 마라. 이렇게까지 만든 국회의원도 없지만 그런 국회의원도 또 나오면 안 되는 거죠. 그 정도면 완전히 극우 아닙니까? 그죠? 대한민국 망하자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이거를 중간 입장에서 잘 판단을 해서 뭐 나경원이가 앉아가지고 중국하고 오랫동안 경제 협력 뭐 그동안에 정치 활동을 한 그 발자취를 보면 이 사람 중국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 뭐 이런 내용들 굉장히 많거든요. 설마 국민의힘의 이 수많은 대한민국의 국민 보수를 자처하고 나서는 뭐 안철수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나오는 모든 국회의원 대선 주자들이 뒷돈 받아 먹었다. 그러고 앉아가지고 조직적으로 대한민국 정치 체제를 이 좌파 쪽으로 끌고 올라오는데 이런 행동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올바른 현명한 판단을 내려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앞서 조금 아까 얘기했던 이 홍준표 대표가 마지막으로 넘어야 될 산은 보도가 많았어서 바로 이겁니다. 제가 꿈속 이야기에서 해왔던 2주일 동안의 정치 입시에 이제 국민의힘의 지금 강력한 대선 주자 1위니까 이제 마지막에 2주일 동안의 이 정치 입시에 걸리게 되면 아무 일도 결국은 뜻을 이루지 못한다는 이야기죠. 아마 홍준표 대표는 현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잘 선택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중간에서 홍준표 대표 밑에 있는 명석한 제갈공명이 있으면 이 중국과의 체제전쟁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보수의 힘을 받을 수 있는 명확한 답변이 나와야 홍준표 대표가 유력해 이 보수의 유력한 표를 받을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다. 아마 제가 굳이 뭐 얘기하지 않아도 알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명쾌한 답변을 이번에 분명히 해 줘야 될 거다. 그냥 대충대충 물타기 하고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결국은 뜻을 못 이룹니다. 그래서 마지막 남은 2주일에 이번에 윤 어게인 이 젊은 대한민국의 이 젊은이들이 지향하는 그 정치적인 꿈이 있거든요. 그 꿈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작업을 홍준표 대표가 정말로 하게 될지, 아니면 그냥 물에 물탄듯 술에 술탄듯 대충 얼버무리고 이렇게 넘어가면 아마 꿈을 못 이루게 될 겁니다. 그게 마지막에 2주일 동안의 정치 입스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제 이야기를 뭐 듣지도 않겠지만 인연도 없기 때문에 이거를 해결을 못하면 홍준표 대표는 결국은 이번에도 낙마를 하게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마지막에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을 내줘야 된다.